안녕하세요. 딱따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에 머크 회사의 몰누피라비어라는 약, 이 코로나19 약 후보죠. 이거에 대한 논문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이러스 음전 우리 핫 이슈잖아요. PCR, PBLU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거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PCR 음전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케이. 얘네가 말한 두 가지가 있어요. antiviral efficacy,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효과를 얘네가 측정했는데 RT-PCR상 바이러스 RNA가 음전까지에 걸린 시간, clearance죠. clearance를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1차 유효성 평가 지수로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viral RS 음전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 자, RT-PCR은 위양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죽은 바이러스도 양성으로 잡아내는 그런 검사 도구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 음전의 정의를 정량화 한계의 이하의 수의 바이러스만 존재할 때 이것을 음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0이 되는 순간, 바이러스 아예 검출이 안 되는 순간을 음전이라고 정의한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수가 뭐냐? 1018 copies per ml. 요 숫자보다 적은 숫자의 바이러스 검출되면 이거는 이미 음전된 거 더 이상 바이러스가 없는 걸로 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딱 내리고 그렇게 통계 분석을 돌렸습니다. 네, 머크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머크에서.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 왔잖아요. RT-PCR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CT 값을 정해놓든지 예를 들어 40이라면 40 정도에 나와서 양성이 나오는 PCR 양성이 나오는 게 만약에 감염 열흘이 넘어서 이거 의미가 없는 위양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미국 CDC에서도 CT 값이 28을 기준으로 양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특히 breakthrough 돌파 감염의 경우에 이렇게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걔네 기준이. 그렇죠? 그리고 논문들에서도 CT 값이 심지어 24가 넘어가면 그건 위양성이다. 컬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문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크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았냐? 밀리리터당 1018 카피 이하에 검출되는 것은 그거는 위양성이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음전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돌렸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의 결과 2차 유효성 평가 지수가 뭐를 잡았냐?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의 제거까지의 시간. 요걸 또 봤습니다. 항바이러스 효과 두 번째 지표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컬처 네거티브, 배양에서 음성이 나오는 배양이 되지 않을 때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딱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양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얘네가 배양은 배양인데 플라그세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RT-PCR만 사용했어요. RT-PCR을 이게 이제 베로세이는 세포에 바이러스를 넣고 그 이노큘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그 상층액, 스루포너턴트 상층액에서 cc당 밀리리터당 1000카피 1000개의 바이러스 숫자가 미만으로 발견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감염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것도 얘네가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바이러스가 네거티브가 되는 기준을 그러니까 감염력이 없어진 기준 하나 더 붙였어요. 뭐냐? 접종 5일차에 2일차보다 RNA 카피 수가 5배 미만만 증가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2배, 3배, 4배 증가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전히 감염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황당하죠. 아니 2배, 3배, 4개 증가하는 것이 감염력이 없어졌어요? 아직 여전히 존재하긴 하는 거잖아요. 2일차보다 5일차에서 바이러스가 더 많아졌는데 그렇지만 이 머크라는 회사에서는 5배가 넘어가지 않으면 감염력은 없다. 배양에서 감염력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양에서 감염력이 없는 상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접종 2일 후에 바이러스 RNA 카피수가 cc당 밀리리터당 1000카피 미만인 경우 이것도 감염력이 없는 상태. 또 하나는 접종 5일차에 접종 2일차보다 바이러스 RNA 카피수가 5배 미만만 증가했을 경우 이것도 감염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력이 없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겠죠. 그렇죠? 5월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머크란 회사는 본인이 약이 감염력이 없어졌다라는 상태를 정의를 굉장히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가져고 간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 제가 강조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국내 회사도 이걸 참조하시고
국내 식약처나 이것도 이걸 참조하셔서 과연 감염력이 없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어떤 식으로 통계를 돌려야 되는 게 맞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를 어떻게 보면 임의로 내린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제가 더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뭐냐면, 자, 이 바이러스 음전 음전이 바이러스가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혹은 이렇게 임의로 결정한 바이러스의 음전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임상 증상의 호전과 연결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가 머크에서 한 실험에서 그것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 증상이 호전이 안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요, 200ml, 400ml, 800ml 각 실험군에 대조군보다 그 바이러스 음전되는 속도가 차이가 나요. RNA 수가 줄어드는 게 통계학적 유의하게 차이가 뭐 특히 3일차, 5일차는 조금씩 차이 나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차이가 나요. 근데 또 재밌는 건 14일 차이는 또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일 정도 되면은 대조군하고 차이가 안 나요. 이 논문을 읽어보면 There were no notable differences in symptom duration or severity between the treatment groups over the 28 days. 28일 동안, 한 달 정도 동안 치료군들 200ml, 400ml, 800ml 그 군들 사이에 증상이 유지되는 기간이나 증상이 심각한 정도는 차이가 없었대요. 바이러스가 줄어드는 거는 200ml, 400ml, 800ml 사이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조금씩 있었는데 증상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명확히 얘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논문에 그냥 나온 얘기입니다. 비록 이게 이상밖에 안 되게 하고 주로 보는 게 임상 증상 호전 여부를 주로 보는 건 아니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양이 줄어든다고 반드시 증상이 좋아지고 임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네 약으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머크 회사의 몰누피라비아는 초기 단계, 굉장히 초기 단계 바이러스 양이 적은 단계의 바이러스 양을 줄여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임상 증상이 호전, 열이 팍팍 떨어지거나 호흡곤란이 없어지거나 폐염증이 없어지거나 요걸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바이러스 양을 줄여주는 효과만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양을 줄여주면 어느 정도는 병의 악화를 조금 가능성을 줄여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중등도 이상으로 이미 폐나 몸에 염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얘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얘네가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에서 임상 3상을 아예 중단을 했어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초기 단계, 아주 초기 단계 바이러스 양 자체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약들은 매우 초기 단계에 보조적으로 약간의 도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의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PCR 음전을 요런 것들, 심지어 배양이 안 되는 거, 요러한 것들의 의미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것이 바이러스 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내 임상 양상이 좋아지고 병이 낫고 팬데믹이 종료되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증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의 염증이 가라앉고 열이 떨어지고 이렇게만 되면은요, 그거와 유부와 상관없이 병은 끝나고 팬데믹은 끝날 수 있고 격리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대예요. 물론 해열제나 진통제, 소염제처럼 어거지로 열만 떨어지고 염증만 가라앉힌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음전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느 정도 항바이러스 효과도 같이 있는 약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항바이러스 효과, 음전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줄여주면 충분합니다. 네, 저절로 이렇게 줄여줄 수 있게 당연히 그게 이제 완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전 정도가 완벽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거 상관없어요. 다만 증상만 확실하게 줄여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이 해줘야 될 것은 적당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스코브2라는 바이러스를 감기 정도 수준으로 전락을 시켜버려야 돼요. 감기는 열이 그렇게 안 나잖아요. 열이 고열이 막 오르던 걸 열을 훅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폐렴으로 진행하고 폐렴을 진행이 안 되게 막아줘야 돼요. 심지어 폐섬유화가 진행되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렇게 감기 수준으로 전락을 해버려. 그 약을 먹기만 하면 감기가 돼버려. 그래서 바이러스 나와도 상관없어. 격리 안 당해. 이거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게임 체인저를 만든 진짜 코로나19로 완전 승인 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WHO, EMA, FDA 강조하는 건 뭐죠? 임상적인 호전, 증상의 호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더 강조해서 음전 여부는 물론 참고사항으로 얼마나 줄는지만 보고 증상이 좋아지는 걸 증상이 얼마나 빨리 좋아지는지 그거를 약자별로 비교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승인 기준이 될 것이다.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뭐가 있는지는 제가 또 요건 아마 회원 여러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